안녕하세요, 힘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기능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소나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광고 문구는 없습니다. 해당 모델은 소나타 2.0 인스피레이션 트림으로 기본적으로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4900, 전폭 1860, 전고 1445, 휠베이스 2840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차로는 국산차로는 말리부와 SM6가 있고, 수입차로 알티마와 어코드, 캠리 등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선 전면부를 보고 드는 첫 느낌은 기존 소나타와 다른 약간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돼서 조금 세련미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수평적으로 가로로 넓게 퍼져 있어서 차가 와이드해 보이는데, 그릴 밑에 크롬띠가 또 길게 가로로 늘어져 있어 차를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낮고 넓은 그런 형태인데 좀 약간 비율적으로는 안정되어 있기보다는 위에서 약간 눌러가지고 좀 찌부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많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에스턴 마틴의 DB11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 와보면 기본적으로 롱노즈 쇼테크 형태로 스포티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돋보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거나 이러지 않고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모델의 휠은 살이 많고 약간 투톤의 휠로 스포티함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나타 다른 16, 17인치 그리고 센슈스에 적용되는 19인치 휠보다 지금 이 휠이 가장 소나타에 잘 맞는 디자인의 휠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 와보면 테일램프가 예전 혼다 시빅의 테일램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소나타는 거기에 요즘 테일램프끼리 라인을 연결하는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램프 라인이 차량을 감싸고 있어서 차가 좀 작게 보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덕분에 차가 좀 경쾌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의 디자인을 좀 정리하면, 소나타는 전면부에서 이제 고급스럽고 세련됨을 표현했다면 후면부는 스포티한 느낌으로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약간 좀 특이한 게 엔진이 좌측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몰아 세워 가지고 조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워셔액이나 이런 정비할 때는 후드가 높이 열려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나타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키를 잠근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동이 걸리면 앞으로, 그리고 뒤로 꾹 눌러주면 원격으로 앞뒤 주차가 가능합니다. 트렁크를 살펴보면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확실히 현대차답게 트렁크 용량은 굉장히 넓습니다. 특별하게 마감 같은 것도 모난 부분이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트렁크 밑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타이어 수리 키트와 그리고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 트렁크는 폴딩은 되지 않고 이제 스키스루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트렁크가 트림이 인스퍼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동식 트렁크가 아닌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2열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2열의 특이한 거는 이렇게 선블라인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크롬이 이렇게 쭉 뻗어있게, 이런 디자인 형태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도어의 암레스트가 엄청 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카멜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이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탈 때 손잡이로 쓰는데 아마 여기다 뭐 간단한 뭐 휴지나 뭐 물티슈 같은 그런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도어 포켓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정말 여기다가 물병을 이렇게 하나 정도 거의 딱 맞춰서 넣을 수 있을 정도 밖에 안 되는 공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타보면 레그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발 공간도 엄청까진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제 주먹으로 이 정도 높이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트림을 보면 이렇게 직물로 해놔서 조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와 덩달아 이제 옷걸이 있고, 이렇게 실내등이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보면 약간 이런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고급스럽게, 아무래도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이소픽스가 있는데 이게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커버가 있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해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키스루가 있어서 이걸 내려가지고 열면 스키스루로 이용할 수 있고, 컵홀더는 그냥 단촐하게 좀 저렴한 소재 플라스틱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상위 트림인데 조금만 이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좀 더 고급감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 에어벤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 하나가 딱 있고요. 되게 단촐합니다. 뭐 여기서 2열에서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뒤에 있는 이 그물망은 뭐 가죽으로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고급스럽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보다는 그냥 이 그물이 좀 더 실용적이고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서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수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수석도 구성은 2열과 거의 동등합니다. 다만 이제 조수석에서도 이 도어를 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어 포켓은 굉장히 약간 협소해서 물병은 딱 요 공간에만 넣을 수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시트를 보면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선전하는 릴렉션 시트로 이제 편안하게, 무중력 시트로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은 좀 부럽네요. 조수석에 타보면 일단은 옆에 센터 옆에 이제 조그맣게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작은 것도 이제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쓰든 안 쓰든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면 일단 바로 조명이 있어서 밤에도 물건 찾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이제 현대차에서 광고하고 있는 빌트인 캠 관련된 버튼 같은데,
이게 아마 USB로 해가지고 용량을 여기서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글로우 박스는 굉장히 저렴한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고급감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원가 절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바이저가 있는데 얘는 이 소나타는 이렇게 다 뚫어놔가지고 어느 방향에서든 잘 쉽게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장이 되는 거라서 햇빛을 조금 더 가릴 수 있게 해놓는 거는 작지만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이 연료도가 이 푸시해 가지고 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촐하게 돼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걸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메모리 시트가 2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 암레스트에 있는 기능들은 기존 현대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형태와 똑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2열에 파워 윈도우가 아니라 수동식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페달이 펜던트가 아니라 오르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펜던트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원가 측면에서는 더 비싼 페달이기 때문에 아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보면 라이트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드 스탑앤고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과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열에 앉아보면 시트도 마찬가지로 2열처럼 슬라이딩하고 리클라이닝,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럼버 서포트가 있어서 이제 허리 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수석과 다르게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휠은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요쪽 스포크는 얄쌍하고 대신 밑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크롬을 넣어가지고 조금 독특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이 이 재질이 그냥 사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여기다 패턴을 넣거나 좀 더 고급감스럽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버튼 구성은 굉장히 단촐하고 잘 돼 있어서 누르거나 이럴 때 불편함 없이 조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와 와이퍼를 할 수 있는 이제 멀티 펑션 스위치가 여기에 이제 패턴을 넣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럽 차들 대비해서 유럽 양산차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이제 투자해서 이제 고객이 더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컵홀더를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콘솔 쪽으로 와보면 기존에는 현대차가 드라이브 모드가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토글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조금 고급스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주차 보조의 버튼이 이제 아무래도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마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디퓨저가 있는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고, 디퓨저를 살짝 치워보면 여기 12V짜리 단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전자식 기어 노브 때문인지 이 구성이 잘 안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놔버리면 요 공간을 별로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이 컵보드 주변에는 마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처럼 해놔가지고 굉장히 또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제 센터 콘솔 트레이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역시나 깊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차주분이 또 깨알같이 요 공간을 동전 넣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가 원래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를 보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잘 꾸며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과 다르게 여기 디스플레이를 넣어가지고 하드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조를 넣다는 건 조금 고급스럽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선과 통풍을 지원하는데, 뭐 이 방향에 의해서는 위로 올리면 열선, 아래로 내리면 통풍,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잘 구성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열선 스티어링 휠이 이 버튼이 여기 있는데 약간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스티어링 휠 근처에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싹 누를 때는 뭐 굉장히 조작하는 데 있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차 특징으로는 이제 비상등이 누구나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딱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이게 두께가 얇아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시원해지고 이러는지는 성능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건 디자인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좀 요즘에는 이 디자인 때문에 이 에어벤트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얇고 길게 만드는 추세라서 소나타도 이거에 맞춰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BN을 보면 여기도 이제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10.25인치의 LCD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 약간 보면 이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버전처럼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이렇게 이 내장의 색깔을 카멜색 같은데 카멜로 바꿀 수 있어서 이런 VV의 특징들이 차를 더 이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가죽 감싸기 같은데 좀 폭신폭신하지 않고 정말 얇게만 겉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에다가 살짝만 넣은 것 같아서 조금 이 질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룸미러가 예전에는 엄청 두꺼웠는데 하이패스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룸미러를 얇게 가져갈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예전부터 지적당했던 문제를 잘 해결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크롬은 아니고 약간 메탈 같은 느낌으로 버튼을 만들어서 좀 돋보이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썬루프의 선블라인드를 열 때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썬루프 열었을 때 이 열림의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열리는 편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썬루프를 닫을 때 좀 특별한 거는 이 썬루프의 선쉐이드가 선블라인드가 이제 오다가 썬루프가 다 닫히고 나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로직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또 리어 선쉐이드가 전동식으로 예전에 제네시스처럼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를 보면 그래픽이
좀 눈에 잘 보이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성도 약간 해상도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구성이고, 또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이 IPN 게이지 안에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좀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바꾼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 더 이제 3D처럼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25인치 ABN을 보면 되게 반응성이 생각보다 좋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이 되고,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빨라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스퍼레이션에서는 보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12개 스피커로 와트는 알 수 없는데 한번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들어보면 원래 보스가 중고음 영역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져가는 브랜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스가 조금 뭉개지는 그런 음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음에서는 약간 음이 선명하게는 잘 나오고, 출력도 어느 정도 해상력에 출력이 높일수록 해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고, 특별하게 아까 봤던 보스 센터 포인트라는 이 기능을 쓰면은 정말 서라운드한 사운드를 느끼게는 하지만 조금 음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스 옵션의 스피커는 굉장히 이전 보스와 다르게 조금 무난함에서 더 좋은 느낌이 들어서 꼭 넣어야 하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